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맥북 폼팩터 및 아이폰 15, 그 외에 폭스콘이나 트위터 등의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업로드된 정보들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 새로운 사이즈의 아이패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 4분기에 출시될 이 아이패드는 현재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보다 더 큰 16인치 아이패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외신에서는 16인치 아이패드는 그래픽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같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를 위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앞서 마크 거먼이 기존 사이즈보다 더 큰 아이패드가 출시할 거란 소식이 있었으니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올해 초 이와 비슷한 소식을 디스플레이 전문가인 로스영 역시 남겼는데,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4인치 아이패드 프로도 개발 중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 소식이 전부 사실이라면 애플은 내년에 14인치 및 16인치의 아이패드를 출시하겠네요. 올해 맥 컴퓨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어제 마크 거먼은 맥북 프로 및 맥 미니, 맥 프로 등 모든 맥 컴퓨터가 내년 1분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맥북 프로를 비롯한 맥 컴퓨터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마크 거먼이 이를 반박한 것인데요. 최근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팀 쿡의 인터뷰를 토대로 애플이 이번 연말 연시 시즌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 이는 곧 애플이 올해에는 어떤 신제품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맥북 프로, 맥 미니, 맥 프로 등의 맥 컴퓨터는 M2 칩셋을 기본으로 M2 울트라 및 M2 익스트림이 장착되어 구동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반가운 아이폰 15 시리즈 소식인데요. 애플 분석가인 밍치건은 다음에 출시될 아이폰 시리즈의 음량 버튼과 전원 버튼에 관한 소식을 남겼는데,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장착될 음량 버튼과 전원 버튼은 이제까지 적용된 물리적 버튼, 그러니까 진짜로 눌리는 버튼이 아니라 솔리드 스테이트 디자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탭틱 엔진이 총 3개가 장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솔리드 어쩌고 하는 버튼은 아이폰 7의 홈 버튼에 적용된 버튼같이 실제로 눌리지는 않지만 진동을 통해 눌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버튼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 솔리드 어쩌고 하는 버튼은 방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내부 공간을 덜 차지하는 장점이 있죠. 밍치건은 이로써 최초로 버튼이 없는 아이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고 CEO로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새가 풀려났다라고 트윗을 남겼고, 기존 트위터의 CEO를 비롯해 여러 고위 경영진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지만 7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위터를 사지 않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트위터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계속 인수 진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광고 플랫폼이 되기를 열망한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얼마 전 아이폰 SE 4세대가 아이폰 XR의 폼팩터를 사용해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폰 SE 4세대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디스플레이 전문가인 로스 영이 남겼는데요. 로스 영은 아직 아이폰 SE 4세대의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아직까지 애플이 6.1인치와 5.7인치 사이즈 둘 중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6.1인치와 5.7인치 모두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6.1인치는 OLED 디스플레이, 5.7인치는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예정이고, 가격 변동과 전체적인 디자인 형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스 형은 사이즈에 상관없이 노치가 있고 홈 버튼이 없는 디자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5.7인치에 노치가 있는 디자인이라면 현재 단종된 아이폰 미니와 비슷한 모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맥북 백라이트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는 애플 노트북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팀 쿡 체제로 전환될 때쯤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백라이트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애플의 특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특허에 따르면 기기 외부에 백라이트 부분 반사 유리가 장착될 수 있으며 이 유리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차단되고 빛을 내는 외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허를 제출한 엔지니어 중 3명은 맥 노트북에서 백라이트가 사라진 지 3년 뒤 애플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맥북의 백라이트는 1999년 파워북 G3에서 처음 적용되었고 그 뒤로 16년간 꾸준히 맥 컴퓨터에 정착되었고 중간에 백라이트의 위아래가 바뀌는 변화 말고는 계속해서 제공되어 맥북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2015년에 아이패드 뒷면에 있는 로고와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백라이트가 사라졌죠. 개인적으로 백라이트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애플의 생산 공장인 중국 장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폭동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30만 명이 근무하는 폭스콘 공장에서 확진자가 생기자 공장을 봉쇄하여 사람들을 가두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식품이 배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내부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약 2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굶주림과 코로나에 못 이겨 노동자들이 봉쇄를 뚫고 공장을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고 결국 노동자들은 탈출해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어떤 일로 확대될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확진된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져 다시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질 수 있겠죠. 제발 이 일이 더 크게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앞선 소식과 연결되는 소식인데요. 이번 폭스콘 공장 사태 때문에 생산량의 30%가 줄어들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폭스콘은 장저우 공장에서 생산에 차질이 생겨 상천시의 다른 아이폰 공장으로 생산을 분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대만에 위치한 아이폰 조립 공장에서는 아이폰 14의 조립을 늘리면서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이번 장저우 공장의 사태가 길어져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요 며칠 혹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때문에 불안하셨다면 당장은 안심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계정 문제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문제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일부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계정이 금지되거나 비활성화된 건 아니라고 하네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사용자들은 프로필 페이지를 열 수 없거나 계정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오류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계정의 경우에는 팔로워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인스타그램 측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수정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폭스콘 공장에서 대규모 이탈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달드렸는데요. 애플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현재 폭스콘 공장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일일 보너스를 4배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측에서는 현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 폭스콘 장저우 공장에서 25일 동안 근무하면 1,500위안에서 5,000위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15,000위안 이상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은 3,000에서 4,000위안 정도를 번다고 하네요. 해당 공장에서 일하다 얼마 전 빠져나온 직원은 더 이상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보너스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의 산업 디자인 책임자가 애플을 그만둔다는 소식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의 후임으로 누가 일하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임자는 이제까지 많은 애플 제품을 디자인한 조니 아이브가 퇴사한 뒤를 이어 일했고 그와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애플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스토어 부사장과 정보 시스템 책임자가 연달아서 그만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위에서는 사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팀 쿡에게 직접 보고할 부사장 3명이 연달아 애플을 그만둔 것인데요. 아직까지 그들이 애플을 떠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구글이 얼터라는 회사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인수는 약 2달 전 완료했으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은 짧은 동영상 1위 업체인 틱톡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터의 공동 창업자는 최근 구글에서 아바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은 SNS 사업이 2018년 이후 흐지부지 됐으나 틱톡에 대항하기 위해 쇼츠를 출시한 이후 구글 아바타가 쇼츠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얼터라는 회사는 AI로 SNS와 브랜드용 아바타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합니다. 곧 유튜브에 쇼츠와 연동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기대되네요. 여러 가지 IT 소식을 다루는 폰 아레나에서 아이폰 14 프로의 버그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버그는 iOS 16에서 발생한 버그로 스포트라이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아이폰이 응답하지 않는 버그가 있다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실행된 상태에서 제어 센터 및 물리 버튼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홈 화면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문제는 약 1년 전 iOS 15을 실행하는 아이폰 13 프로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났다며 아직까지 애플에서 이를 수정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아이폰 15 시리즈는 물리 버튼을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그러니까 탭틱 엔진이 달린 버튼으로 교체될 것이 예상되며 만약 그때까지 이 버그가 수정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OS 16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버그도 발견되었다고 전달했는데 아이폰 13에서 iOS 16으로 업데이트할 때 갑자기 화면이 녹색으로 변했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디스플레이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며 $375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보증 기간 내에는 무료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보증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는 이 디스플레이 문제가 애플이 인지하고 보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까요? 삼성이 애플을 조롱하는 광고를 또다시 제작했습니다. 삼성이 이런 광고를 업로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튼 이번 삼성의 광고 내용은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 애플 스토어로 보이는 곳에 담장에 앉아 있고 일을 못하게 하는 직원에게 나는 폴더블 폰을 가지고 있다라며 애플의 폴더블 폰을 기다리는 다른 고객에게 삼성 폴더블 폰을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9월에 이미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 수 없다는 듯한 광고를 게시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 폴더블 방식의 기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은 자신들이 먼저 구현, 판매하기 시작한 기술력을 애플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다양한 외신에서는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폴더블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아이패드 형태의 폴더블을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먼 미래지만 폴더블로 격돌할 두 회사의 기술력이 궁금해집니다. 애플이 2023년까지 아이폰에 퀄컴 모뎀 칩셋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 간혹 올라왔던 소식인데요. 이게 왜 이야기거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애플이 계속해서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할 경우 아이폰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퀄컴에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모뎀 칩을 사용하고 있고 예전엔 아이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비싼 칩셋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2017년 퀄컴에게 부당한 로열티를 받아갔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5G 모뎀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퀄컴의 칩셋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모뎀 칩셋을 제작해서 적용하기 위해 설계를 하고 있었으나 결국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밍치고가 남겼는데 만약 이 칩셋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아이폰 가격의 상승 요인 중 하나가 사라지는 구매자들에겐 좋은 소식이죠. 오늘 마크 거먼은 올해 초 아이폰 14 시리즈가 나오기 전 2023년에 출시할 아이폰에 자체 모뎀 칩을 기대했지만 이번 여러 가지 정황상 퀄컴이 계속해서 애플의 모뎀 칩셋을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추후 계속해서 지켜볼 소식이네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업로드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월 구독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트위터는 기존 4.99달러를 내면 트위터에서 파란색 인증 배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을 인상해 8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지가 있으면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멘션 및 검색의 우선순위, 긴 비디오 및 오디오 게시 기능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기능을 유지하고 싶다면 수개월간 구독을 유지할 수 있는 요금제도 있다고 하네요. 이 정책은 오랫동안 유료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던 유명한 트위터가 이제부터 배지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인수한 트위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테슬라 엔지니어를 50명 이상 트위터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소식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소식 3가지는 폭스콘에서 직원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단행했다는 소식과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물리 버튼이 사라진다는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소식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흥미로운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